안녕하세요. 예쁜 딸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확천금을 꿈꾸시나요? 저도 가끔 로또나 복권 1등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때도 있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야 많을수록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돈이야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미쳐버리면 불행이 닥쳐오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돈에 미쳐 집안 말아먹은 두 인간을 보면서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돈에 미쳐서 눈 돌아가 있는 사람 얼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무언가 중독이 된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돈을 벌겠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에 미쳐 있다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옛말에 도박에 미친 사람은 손이 잘려도 발로 도박을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도박에 미친 인간이 무슨 짓까지 하는지 제 사연을 보면서 간접 경험해 보세요. 얼만큼 속이 터지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울어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친구 소개로 학원 강사였던 남편을 소개받아 연애하다가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온 가족이 어렵게 지냈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서 그나마 겨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니까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늘 대장부처럼 씩씩했던 어머니는 절 다독이면서 말하기도 하셨어요. 주경아, 너 너무 기죽지 말어. 결혼할 때 조금 부족해도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결혼식만 하고 나면 다음 인생은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아버지도 재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늘 대장부 같던 엄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을 다독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상황은 힘들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친정엄마의 대쪽 같은 파워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밀리지 않았답니다.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와 친정엄마 사이에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때 상견례 장소가 시부모가 운영하던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가고 남편은 시부모와 함께 식당에서 저희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는데 음식이 나왔고 그때 시모가 뻔뻔한 목소리로 친정엄마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이렇게 상견례도 하는데 이젠 사돈으로 불러야겠죠? 네네. 아, 사돈지간인데 편하게 얘기합시다. 그럴까요, 그럼? 근데 사돈은 이런 고급 식당에서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 다른 뜻은 아니고 잘 모르면 식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식당은 처음 오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먹으면 제일 맛있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시모는 별다른 뜻은 없다면서 자꾸 엄마 속을 긁는 듯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기죽거나 난감해할 엄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시모의 질문에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음식 맛있는 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겠어요? 배고플 때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는 밥이죠. 아유, 한 끼 먹는 건데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먹으면 피곤해서 밥은 어떻게 먹는데요? 아, 신경 써서 먹는 게 불편할 순 있죠. 그래도 기왕 먹는 한 끼 좀 더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유, 그런 것도 없어요.
음식 맛에 자신 없는 식당들이 꼭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말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급 음식들 먹으러 자주 다녔거든요. 유명 셰프들이 하는 레스토랑 가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먹기만 해도 음식이 맛있으니까 손님이 알아서 먹게 냅둬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음식 맛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방법이 아니라 음식 맛에 신경 쓰는 레스토랑 꼭 한번 가보세요. 엄마가 유명 셰프 음식에 대해 말하자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별뜻 없이 한 말이라더니 결국 초반부터 기싸움하려고 꺼낸 말이었던 거예요. 예비 사돈끼리 기싸움을 대체 왜 하려는 걸까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더 형편이 넉넉했던 것도 아닌데 시모는 그날따라 엄청 있는 척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쁜 접시에 나온 음식을 보면서 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칭찬을 하면서 시부한테 말했습니다. 음식 담은 그릇이 참 예쁘네요. 사돈 부부께서 안목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식기가 예뻐서 그런지 음식도 한결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아, 사실 이거 다 한 사람이 하나하나 다 고른 거예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접시라 고민했는데 이거 덕분에 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아주 잘 나옵니다. 저희 식당이 이 지역에서 맛집 랭킹 1위예요. 예약 전화도 빗발쳐서 오늘도 어렵게 저희가 빼둔 거랍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시부나 시모 둘 다 어찌나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만 늘어놓는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시부의 있는 척 잘난 척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성격이 남이랑 비교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남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무던한 반응에 시부가 약이 오르고 있던 겁니다. 아주 대놓고 시부가 자랑하는데도 친정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무던한 반응을 하니까 답답했는지 결국 자폭에 가까운 말을 하더군요. 따님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니까 좋으시죠? 제 아들이 학원 강사하면서 돈도 좀 버는 데다가 시댁까지 이렇게 빵빵한데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아, 사돈댁이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만약 그런 게 좋다고 하면 연불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저 선남선녀가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부처 같은 대답에 시부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자랑을 아무리 해도 부러워하면서 감탄하는 반응을 안 보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혼자 답답했던 겁니다. 참 초등학생 같던 시부모는 늘 있는 척하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걸 즐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대략적인 결혼 계획이 생기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저를 불러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자, 이거 2천만 원이야. 지금 내 형편에 이것밖에 도와줄 게 없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나도 모은 돈 있어. 이거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저희 그냥 형편껏 하기로 했어요. 아까 보니까 네 시부모 부족하게 오면 평생 그걸로 꼬투리 잡을 사람들 같던데 이거라도 보태 써라. 에이, 괜찮다니까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도 큰 돈도 아니고 나 이 정도는 해줄 능력 충분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아버지 못 믿어? 믿고 받아라. 결국 저는 아버지한테 그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아무래도 상견례에서 본 시부모의 첫인상이 마음에 걸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에다가 2천을 더 보태서 부족하지 않게 가라고 말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 호출로 남편과 시댁에 갔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단번에 느낌이 왔죠. 한창 식장을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였는데 시부가 저를 불러서 큰 결심을 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신혼살림 시작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모았다고 해도 아파트 구할 돈이 있겠어? 아파트 내줄 테니까 거기서 돈도 모으면서 알뜰하게 살아봐. 시부는 아파트가 있다면서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와 남편한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저희 아파트 주시는 거예요? 명의까지 다 돌려주시게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부족함 없이 시작해야 잘 사는 거야.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럼 명의도 저희 앞으로 해주시려고요? 명의? 명의는 너희들 애 나오면 그때 바꿔주마. 잘들 살아봐.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드려, 아버지. 시부는 자기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내주면서 아이가 생기면 명의까지 이전해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큰 고민거리 하나 해결됐다 싶던 그 순간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옆에서 절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아주 복받았다. 세상에 이런 시댁이 어딨어? 솔직히 말해봐. 아주 땡 잡았다 싶지? 네? 그저 감사하죠.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에 이런 시댁이 어딨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주위를 다 둘러봐도 이렇게 집 하나 떡하니 내주면서 신혼집으로 쓰라는 시댁이 어딨니? 네, 생각해 주신 만큼 잘 살게요. 감사드려요. 그래야지. 결혼하면 항상 시댁에 감사하면서 살아. 시모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감사하긴 했지만 아이를 낳아야 명의를 바꿔준다는데 시부의 조건이 좀 황당하긴 했거든요. 아파트를 단번에 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으스댈 일인가 의아했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을 생각해서 집을 내어주신 거니까 감사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놈의 집 하나 내어주고 저는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신혼살림을 차렸을 때부터 시작된 시댁과의 기싸움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네요. 특히 그때는 둘째 시누이만 봐도 경기가 날 만큼 지겹게 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시부 아파트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워낙 신혼 초기다 보니 신우가 오면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신우는 거실에 떡하니 앉더니 절 보면서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새언니, 이 집 좋아요? 어때요? 난 아빠가 이 집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아파트 생활이 편하고 좋죠. 그리고 근처에 마트도 있고 여러모로 생활하기에는 좋은 아파트 같아요.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이런 집 꿈도 못 꾸지 않아요? 듣자 하니 친정도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던데 이 정도면 팔자 제대로 피셨네요. 대뜸 집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신우가 황당하기만 했어요. 신혼 초다 보니까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신우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죠. 살짝 기분이 상한 저는 신우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겠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고 아껴서 살면 빚도 금방 갚겠죠. 아유, 새언니가 세상 물정을 모르나 봐요. 하긴 그래서 간호조무사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직업이 간호조무사예요? 간호사인 척은 하고 싶고 그럴 만한 자격은 못 갖춰서 선택한 게 간호조무사였어요? 둘째 신우와 대화를 하다가 선 넘는 발언을 하는 신우의 말에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버렸어요. 이런 식의 직업 비하 발언은 정말로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좋은 간호사 분들도 많지만 한 번씩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는데 시댁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든든했어요. 마침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방에서 나오다가 신우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순간 화가 난 절 대신에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낸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신우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 직업으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 사람이 인성이 먼저 완성되어 있어야 훌륭한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빠,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한테 비빌 만한 직업은 아니잖아. 가족끼리 그런 걸 왜 따지냐고. 다 같은 가족이고 이제 네 새언니잖아. 당장 사과해. 너 사과 안 하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지원받은 거 전부 다 받아내라고 할 거야. 시부가 하나뿐인 아들한테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런지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찬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독 남편과 시부는 돈독한 사이였는데 그걸 알고 있던 신우가 남편의 말에 깨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지원받고 있는 게 끊길 것 같았는지 저한테 머뭇거리며 사과를 하며 말하더군요. 새언니 미안해요. 내가 좀 흥분했었나 봐요. 원래 사람 본성은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안 될 일도 풀린다고 했어요. 아가씨도 마음 좀 곱게 쓰고 넓게 써요. 미안해요, 언니. 신우 반응을 보니까 엎드려 절받기 같은 사과였어요.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괜히 혼자 앉아서 투덜거리다 나가버리더군요. 와,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뒤통수를 확 한 대 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알고 보니까 둘째 신우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은 시부가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장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신우가 겁을 잔뜩 먹고 깨갱한 거였죠. 이건 완전 돈이 무서웠던 거지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늬만 보면 사과한 것 같았지만 둘째 신우는 이날 이후 악에 받쳐서 저를 공격하기 바빴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어요. 특히 첫째가 딸이라서 더 기뻤던 것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했을 때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겠다던 시부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시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한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손녀도 생겼는데 아파트 명의 이전하러 같이 가셔야죠. 명의? 그랬지. 그거 뭐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러. 좀 기다려봐. 서두를 이유도 없긴 한데 뭐 그렇다고 미룰 이유도 없잖아요. 저도 이제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네 명이나 내 명이나 어차피 그 아파트는 너한테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서둘러. 일단 좀 기다려봐. 아니다. 둘째 생기면 그때 내가 명의 옮겨주마. 네? 아니 왜 말이 달라지세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명의 그게 뭐라고 이렇게 화들짝 뛰어? 시부는 아이가 생기면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제가 임신을 하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황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한테 놀란 목소리로 물었던 건데 옆에 있던 둘째 신우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명의 이전이 뭐라고 이렇게 집착해? 살고 있으면 내 집이지. 누가 명의 바꾸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친정 어렵다더니 시댁돈 빼가려고 하나 싶네. 근거도 없는 말을 하면서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신우는 제가 간호조무사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서 콩 한 쪽이라도 받아가는 것 같으면 저런 식으로 나를 세우면서 말했던 거죠. 그날도 아파트 명의 얘기가 나오니까 날선 반응을 보이는 둘째 신우를 보자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감싸준 사람은 막내 신우였어요. 그때 비꼬면서 말하는 둘째 신우한테 셋째 신우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근거 없는 말을 어디서 듣고 오는 거야? 그냥 언니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 막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친정이 어려우니까 시댁 재산에 집착할 수도 있는 거지. 새언니가 언제 집착을 했다고 그래? 애초에 처음부터 아빠가 주겠다고 했던 아파트잖아. 무슨 안 주겠다는 거 억지로 뺏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언니는 아빠가 아파트 얘기 꺼내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막내 신우의 말에 제가 다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시부모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괜히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 같아 저는 막내 신우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말도 통하는 사람한테 해야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길게 말해봐야 입만 아파요. 그만하시고 어서 저녁 먹어요. 새언니도 임신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밥 좀 먹어요. 산모가 잘 먹어야 태아도 건강하죠. 제가 막내 신우랑 서로를 챙겨주면서 말하니까 둘째 신우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누가 보면 둘이 자매인 줄 알겠네. 새언니, 당연히 저랑 말 안 통하겠죠. 간호조무사랑 간호사랑 대화가 되겠어요? 어딜 그렇게 덤벼요? 뭐예요? 아가씨, 진짜 듣자 하니까 말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나랑 돈끝 먹으려는 게 웃긴 거죠. 진짜 말 다 했어요? 둘째 신우의 아나무인 태도에 제가 화를 버럭 내버렸어요. 솔직히 저런 말 듣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인지를 떠나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에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시댁이란 것도 있고 화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사건의 시초였던 시부가 저와 둘째 신우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그만들 해라. 둘째 넌 손윗사람인데 그게 뭐 하자는 태도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사과해. 왜 맨날 나만 사과하라고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당장 사과해. 어디 손윗사람한테 대들어. 싫어요. 나 집에 갈 거야. 결국 둘째 신우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화를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와, 진짜 너무 황당했는데 시부가 저한테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대신 사과하마. 임신한 며느리한테 내가 신경 쓸 거리만 만든 것 같네. 일단 지금 집에서 잘 살고 있어. 둘째 생기면 내가 정말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 공동 명의로 해주마. 네, 아버님. 편하실 대로 해주세요.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맡겨둔 것도 아니고 시부의 선택에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도 실망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시부를 믿겠다면서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시모는 심통이 난 표정이었죠. 정말 시댁에서는 오로지 막내 신우이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엉망진창이 된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주차장으로 가면서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를 하면서 말했어요. 새언니, 내가 정말 우리 가족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임신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몸조리 잘해야죠. 괜찮아요. 난 아가씨가 내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해요. 시댁에 이렇게 진심으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저뿐일걸요? 나도 우리 아버지 말 바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 너무 잘 알아서 절대 도움 안 받고 살아요. 괜히 이런 한 장이라도 도움받았다가 나중에 더 큰 거 내놓으라고 노발대발 할 것 같아서요. 뭐 며느리한텐 다르겠지만 자식한텐 뻔해요. 알고 보니까 막내 신우는 둘째 신우와 달리 집안에서 일절 지원을 안 받고 있었어요. 회사원이었던 막내 신우는 아껴 살고 있던 거였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전세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주소를 시댁 식구들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는 말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만에 딸이 생긴 기쁨도 잠시 저는 시댁의 큰 분란을 알아버렸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시모도 한몫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병원 일을 잠시 그만두게 됐을 때였죠. 그래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면서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손녀 보러 왔다길래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딸이 아니라 제가 뭘 하나 감시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겨우 아이를 재워놓고 잠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말하셨어요. 대출 받아서 아파트 안 샀으니까 다행이지. 네 형편에 아파트 대출까지 껴있어 봐. 병원 관두고 집에 들어앉아 이렇게 애만 보고 있을 수 있었겠어? 지금 네 팔자 좀 봐. 애 재우고 너도 쉬려고 지금 자리 잡는 거지? 왜? 거기 치우고서 이불 깔고 낮잠 자려고? 애를 재우고 거실에서 주변 정리를 하는데 저를 보면서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집에서 애 본다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자고 나면 할 일이 산더미인 거 아시잖아요. 애가 먹었던 젖병 살균 소독도 하고 기저귀 치우고 분리수거에 집안 청소 등등 여기에다 쓰기도 힘든 자질구레한 일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저도 억울했어요. 게다가 삼남매를 키워낸 시모가 저렇게 말하니까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모한테 볼멘소리 하듯 말했습니다. 저 자려고 여기 치운 게 아니라요. 애기 재우고 나면 집안일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저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왔을 때만 그러는 건지 평소에도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너 진짜 웃긴다. 나 있을 때만 쇼하는 거지?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그냥 말로 하세요. 사람 피말려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둘째는 돈 달라는 소리도 지 아빠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집 하나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 그것도 우리 집보다 한참 떨어지는 친정돈 주제. 시모 본심은 딱 그거였어요. 둘째 신우는 눈치 봐가면서 도움받고 있었고 막내 신우는 아예 집안 도움도 거절하면서 혼자 사는데 저는 왜 이런 혜택을 보면서 사냐는 거죠. 진짜 누가 보면 아파트 안 주면 결혼 안 하겠다고 제가 협박이라도 해서 받아낸 집인 줄 알겠어요. 심지어 그때까지도 명의는 시부 앞으로 있었는데 이게 시댁 덕을 본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제가 아파트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버님이 아들 주신 거지 저만 보고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너도 여기 살고 있잖아. 그럼 시댁을 섬기고 살아야지. 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목에 핏대 세우고 사는 거야? 아, 제가 여기 사는 게 싫으셨어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잘 살아보세요. 뭐?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진가방은 뭔데?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눈초리와 감시를 견딜 수 없어 무작정 진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는지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저를 말리는 시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마침 학원 강의를 마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시모와 신랑이 하고 있는 걸 본 남편이 뜯어 말리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다는데 내가 더 살고 싶겠어? 아주 인간 CCTV가 따로 없어. 한 번씩 이렇게 오실 때마다 내가 뭐 하나 사사건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숨 안 막히겠냐고. 뭐?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러자 시모는 남편의 추궁에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난 그냥 너 혼자 힘들게 돈 버는데 혼자서 집에서 퍼질러 잠만 자고 있을까 봐 그랬지. 엄마 왜 그래요 진짜. 제발 그냥 저희끼리 살게 그냥 좀 두세요.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내가 진짜 며느리 잡아 죽이려고 그랬겠어? 절 생각하는 거면 감시하는 것부터 그만두세요. 아시겠어요? 결국 남편이 폭발하면서 시모의 감시는 멈출 수 있었어요. 정말 큰딸이 2살이 되는 동안 시모와 둘째 신우 등살에 저는 스트레스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시부의 잘난 척은 애교로 들릴 만큼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상황에 절 버티게 해준 건 남편이었는데 이런 남편도 둘째가 생기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2살이 됐을 때 제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남편은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부와의 사이도 크게 틀어지고 있었고요. 시부는 막상 제가 둘째를 임신하니까 명의 변경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애초에 아들한테 집을 물려줄 마음이 없던 거 아닌가요? 저와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아이 계획이 2명이었기 때문에 둘째를 가졌는데 시부는 그때 남편을 보면서 어이없는 소리를 했어요. 뭐? 둘째를 임신했어? 요즘 한 명도 잘 안 낳는다는데 무슨 또 둘째야? 대체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애초에 아파트 저 줄 마음도 없던 거죠? 너희가 시댁에 잘했으면 내가 안 주겠어? 넙죽 줬겠지. 저희가 뭘 못했는데요. 집안 제사 행사 다 저희가 챙겼잖아요. 작년에 어머니 아버지 결혼기념일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됐어. 모르겠고 셋째 생기면 옮겨줄 거야. 나가. 시부는 뻔뻔하게 말을 바꾸더니 오히려 남편을 탓했어요. 그때 남편은 시부한테 아파트 받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놈의 집에 전세 살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아예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냥 마음을 접고 저희끼리 돈을 모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둘째 신우가 소식을 듣고 전화해 속 뒤집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집 못 받을 것 같다면서요.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 집 때문에 애도 벌써 둘이잖아요. 아가씨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했으면 진작에 집 받았을 텐데 그러게 왜 나한테 덤벼요? 감히 간호조무사 주제에. 진짜 둘째 신우는 그 와중에도 사람 급을 나누려고 바락이었어요. 제가 그런 신우와 노발대발하면서 싸우니까 그걸 들은 남편이 대신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남편 불똥이 저한테 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제 탓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야지. 이게 뭐야? 매번 언성 높이면서 내 동생이랑 왜 그래? 난 뭐 싸우고 싶어서 싸워? 매번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됐어. 그냥 말을 말자. 저는 둘째가 생기면서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둘째 낳고 2년을 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와 저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더군요. 이번 달까지 여기 집 비워주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저희 아버님 집이에요. 누구신데 그래요? 여기 그쪽 아버님이 담보대출 받아놓고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집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싹 다 빼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 다급한 목소리로 방금 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크게 당황하더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때 남편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했대. 1년 동안 집이며 식당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을 전부 날렸나 봐. 뭐? 도박? 아버님이 무슨 도박이야? 친구들 따라 경마장 갔다가 날렸나 봐. 우리 어떡해? 알고 보니까 시부는
경마장에서 전 재산을 날려먹었던 거예요. 어쩐지 시댁에 가면 시모 시부가 사이가 안 좋다 싶었는데 그동안 빚 때문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경마장 가보셨습니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경마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거기서 1년 만에 전 재산을 잃은 겁니다. 심지어 그 빚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빚이 몇 억이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간 것도 모자라 식당까지 전부 잃고 시댁은 쫄딱 망했어요. 그래도 갚아보려고 한 식당도 권리금 제대로 받고 비싼 값에 팔았는데도 역부족이었어요. 도박으로 망하니까 시부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분명 망하기 전만 해도 항상 이발한 모습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도박 후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 두 딸은 쫓기듯 집을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던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돈에다가 친정 부모님이 주신 5천을 보태서 구한 빌라였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친정 부모님이 결혼 당시 망했다가 5년 뒤부터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5천을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 돈을 어렵게 받으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빠, 이 돈 꼭 갚을게요. 어렵게 버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갚을게요. 부담 갖지 마. 우리 딸 잘 살면 이 아빤 다 괜찮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빌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도 힘든 상황 잘 넘겼다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화장실에 한 번 가면 20분, 30분씩 안 나오기도 했어요. 심지어 자꾸 핸드폰을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든 저는 남편이 화장실에 있을 때 문을 따고 그냥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문을 왜 막 열어? 아무리 부부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대체 왜 화장실만 가면 30분, 40분 동안 있는 건데 나한테 뭐 숨기고 있지? 배가 아파서 그래. 배가 아프다고? 뭐 죽을 병 걸렸어? 매일 아프게? 여자 생겼지? 그치? 여자 무슨 여자야? 아니야. 그러면 핸드폰 봐봐. 줘봐 빨리. 아니라니까 왜 그래? 화장실에서 남편 핸드폰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했어요. 겨우 뺏어낸 휴대폰을 보니까 다행히 여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짓을 벌이고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던 거예요. 뻔히 시댁이 도박으로 인생 망친 걸 알면서도 남편은 또 직장 동료들이랑 도박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50만 원을 걸어서 600만 원을 땄다는 거야. 우리 빌라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우리 집도 망했는데 어느 세월에 아파트로 다시 가냐고. 빌라가 뭐가 어때서?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벌긴 벌었어?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카드 대출, 심지어는 공동 명의였던 빌라마저도 담보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시댁이 도박으로 망했는데 도박을 하고 있다니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은 4,800의 빚을 져서 5달 만에 전부 날려먹은 상태였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죠. 기가 막혀서 남편이랑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댁은 그런 저를 더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가게 집 전부 처분한 시모가 이상한 결심을 한 겁니다.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수요일 7시쯤이었는데 용달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빌라 낮은 층이라 자동차 소음이 잘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전 누가 새로 이사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기절초풍했네요. 바로 시부모였던 거예요. 입이 떡 벌어져 있는데 시모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했어요. 대체 무슨 꿍꿍인지 문을 열었더니 시모가 저한테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유, 힘들다 힘들어. 애미야, 지금 1층에 내려가서 용달차에 있는 짐 좀 옮겨라. 네? 짐을요? 어디로요? 이번에 집이고 가게고 전부 팔아서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우리 아들이 안방 내준다고 했는데 얼른 안방 비워라. 우리 이제 한 식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빌라에 4식구 살기도 좁은데 시부모가 온다뇨. 게다가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혼자 결정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집 공동 명의인 거 모르세요? 여기 절대 집 못 푸니까 둘째 신우 찾아가든지 하세요. 뭐야? 시애밀 문전박대하겠다는 거야? 너도 시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잖아. 네, 거기 저희 몸만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상황은 아세요? 남편이 아버님 닮았는지 도박하다 쫄딱 망해서 지금 빚쟁이 신세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오신다고요? 제 코가 석자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 밤에 우릴 내쫓겠다고? 밤 아니고요. 지금 저녁이에요. 용달비 내줄 테니까 그냥 가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같이 살아야지. 시부모도 가족인데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금방 며느리라고 그랬죠? 그럼 저 며느리 안 하면 되겠네요. 잘난 아드님이랑 언제 이혼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아들까지 아예 용달에 태우고 가세요. 아주 이렇게 판 깔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시모한테 그렇게 말하고 1층을 보면서 아저씨한테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집 내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 갈 곳 없다고 하니까 독거 노인시설 있죠? 그쪽으로 가주세요. 용달비는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제 말에 시모는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 독거 노인시설? 너 미쳤냐? 지금 여기가 몇 평인 줄 아세요? 20평 빌라에 4식구 사는 것도 환장하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지금 안방을 내놓으라고요?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전 더 말하기도 싫으니까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야야야, 밀지 마. 지금 날 떠밀었어? 현관에서 시부모와 신랑이 끝에 겨우 시부모를 쫓아버렸어요.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했던 말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사랑 급 따지면서 무시하던 인성을 가진 시부모랑 같이 살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나를 뭐 없는 집안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쫓겨난 시부모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둘째 신우 오피스텔이었어요. 자기 부모라서 쫓아낼 수도 없고 저희 빌라보다 더 좁은 곳에서 지내게 된 겁니다. 3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셋이 좁게 지냈던 것 같아요. 둘째 신우는 맨날 시댁만 오면 시부한테 돈을 받으면서 입이 귀에 걸린 채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처럼 능력 있는 사람 한번 낳아보라고 해. 진짜 우리 새언니는 우리 아빠처럼 좋은 시아버지 만나서 넌 행운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입 털 땐 언제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모 쫓아내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시부모 때문에 저한테까지 전화했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수요일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회식 자리에서 과하게 취한 채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둘째 신우를 상대할 시간이 없었어요. 꼴딱 취해서 온 남편 놈이 저한테 화를 내며 말했거든요. 어떻게 내 부모님인데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도박이 뭐 잘못이야? 나만 잘 살자고 한 거냐고. 나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어. 왜 서방 말 이렇게 못 믿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니네 집안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난 이제 당신도 못 믿어. 내일 부동산 전화해서 이 집 뺄 거야. 네 집은 얼마였지? 4,800도 안 될 거야. 네가 사고 친 거니까 알아서 수습해라. 알겠어? 그리고 난 도박꾼이랑은 절대 못 사니까 이혼 준비도 제대로 해. 그래, 이혼해. 하자고. 술이 떡이 된 채 소파에 그대로 남편은 잠이 들었어요. 인사불성이라 제가 한 말을 알아듣기나 했나 싶었어요. 역시나 아침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듯이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해장국, 콩나물국 좀 끓여줘. 나 속 아파 죽겠어. 해장국? 아주 쇼를 해라. 왜? 술 마시고 와서 화났어? 그럼 난 국 말고 시원한 물 좀 갖다 줘.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야에 찬물을 떠서 쇼파가 젖든 말든 그대로 남편 놈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물 달라며. 그래서 물 떠다 줬는데도 난리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냐? 나 지금 부동산에 이 집 내놓을 거고 어제 말한 대로 이혼할 거니까 딱 대기하고 있어라. 이혼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억을 잘 더듬어 봐. 네가 뭘 잘못해서 이 꼴인지.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아주 이혼 못하겠다면서 생떼를 부렸어요. 바지 가랑이까지 붙잡는 남편 놈 내동댕이 치고 부동산에 집부터 내놨답니다. 그리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소송도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싸운 끝에 남편 놈과 이혼까지 하고 양육권도 전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어디 살고 있는 줄 아시나요? 지금 한 달에 3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이게 도박으로 가정 파탄낸 놈의 최후였어요. 심지어 시부모도 지금까지 시누이 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요. 어려울수록 뭉쳐야 한다더니 세 식구 모여서 중내사내하면서 산다고 하네요. 참 한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생활을 정리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가던 날 막내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집안 참 한심하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본인들이 감당해야죠. 언니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가씨 덕분에 견뎠어요. 고마워요. 막내 신우는 자기가 돈 벌어서 방 2칸짜리 집에 전세로 지내고 있었어요. 정말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큰딸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도 챙겨줬답니다. 시댁이 막내 시누이만 같았어도 저는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다 제 팔자라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기로 했네요.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들과 잘 살고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답니다. 아버지 사업은 그래도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쥐뿔도 없는 놈이랑 이혼해서 양육비는 받고 있나 궁금하시겠죠? 고시원비도 못 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고시원비 좀 내달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나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게 됐는데 고시원비 좀 빌려줘. 금방 갚을게. 이번에 정말 손맛이 좋아. 꼭 갚을게. 손맛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도박과 이미 한 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혼이 제 인생을 살린 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앞길이 까마득하네요. 전 다시 간호조무사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가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육비는 언젠가 또 소송을 통해 한꺼번에 받아내려고요. 그래야 아빠로서 도리라도 하는 일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다들 일확천금 노리다가 초과상간 태워먹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에서 보내게 됐어요. 가족들 건강하고 삼시세끼 잘 먹고 살면 그거야말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디 미래의 대박이 아닌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